가천대 이기려 총장을 아시나요? 길병원의 이사장이기도 한 이 회장은 올해 93세를 맞았습니다. 만으로는 92세인데요. 50대로 보일 정도의 외모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동안녀라고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뱀파이어 같은 동안 외모 때문에 이기려 총장의 늙지 않는 비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932년생인 이 총장은 건치에 임플란트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 자기 치아라는 것이죠. 아직도 굽있는 구두를 신고 계단을 무리 없이 걸어 다녀서 주변 사람들이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곧은 허리와 자세, 풍성한 머리숱과 고운 피부결입니다. 참고로 이순재 선생님이 1935년생으로 3살 더 어리다고 하지요.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6.25 전쟁 당시 20살이었다고 하니 대한민국 현대사에 살아있는 증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90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싸이의 말춤 영상이 화제가 되는 등 MZ세대 못지않은 젊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가천대 학생들은 이기려 총장님을 가천대 아이돌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인간은 남들이 하는 건 뭐든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인생의 신념을 가진 이기려 총장은 살아가면서 나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기려 여사님이 밝힌 동안 비결과 건강관리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노화를 현명하게 늦출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려 총장은 사실 젊었을 때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위해 이것 5가지를 꾸준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로는 기상한 뒤 우유와 토마토 주스를 함께 마신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우유에 칼슘이 체외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칼슘 섭취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번 잘못 넘어지기라도 하면 낙상사고로 인해 뼈가 쉽게 부러지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해주고 저녁 식사 후에는 스태퍼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 1시간씩 산책도 빠짐없이 한다고 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고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코어 근육인데요. 우리 몸의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꾸준한 걷기 운동을 통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늙지 않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침에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주면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게 되고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줘서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스태퍼 운동은 유산소 운동 중 하나인데요. 계단 오르듯 한 발씩 밟아 오르내리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걷기에 비해 칼로리 소모가 1.5배 많기 때문에 처진 엉덩이를 올려주고 내장 지방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셋째로는 규칙적인 생활인데요. 특히 이기려 총장의 취침과 기상 시간은 항상 비슷하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취침은 밤 11시에 하고 기상은 아침 6시 반에 한다고 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피부 재생을 돕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도 7시간으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영국 워릭대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7시간 숙면에서 1시간 늘려 8시간 수면을 취했더니 사망률이 2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습관만 잘 들이더라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물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탈수 증세가 없도록 물을 틈틈이 마셔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갈증이 나는 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갈증이 난다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위와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한 번에 많은 물을 섭취하는 것은 조심하세요. 그리고 과도하게 자극적인 맵고 짠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할 염분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나트륨도 섭취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무조건 싱겁게 드시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은 위에 부담을 주니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한 당독소를 유발하는 각종 인스턴트 식품으로부터 벗어나셔야 합니다. 정크푸드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내장지방과 고콜레스테롤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로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기려 총장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는 삶에 대한 열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무엇이든 배우면 된다는 자신감이 늙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식습관이 좋은데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잘 살까요? 아니면 식습관이 안 좋은데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잘 살까요? 저는 둘 중에 후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꿈꾼 대로 살게 된다고 하지요. 일생의 어느 단면을 끊어도 행복하고 즐겁지 않았던 때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기려 총장은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했습니다. 붙잡고 싶어도 뜻대로 안 되는 게 행복이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며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해지는 인생을 살길 응원했습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고난과 역경을 상징합니다. 맞바람이 바람개비를 돌리듯이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삶을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것이 언제나 나를 나답게 단련하고 성취로 이끄는 동력이 됐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허무함과 공허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딱히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껏 뭘 하며 살았던 건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언덕 너머의 구름을 잡기 위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고 오르다 보니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버렸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는 어디인가 그런 자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들이우고 있던 어떤 구름도 저 먼 산 위로 또 달아나 있고 그렇게 다시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것이 인생길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생은 한 걸음씩 한 계단씩 꿈을 추구하며 앞으로 또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고 꿈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나답게 나에게 맞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기려 총장님의 성공 비결은 언제나 활짝 웃는 거라고 하십니다. 활짝 웃으며 인생을 환대하는 태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화를 현명하게 늦출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만 앓고 사망하는 것이 노년의 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9988-234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노년내과 의사들과 노화 연구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늙어가는지 옆에서 볼 기회가 많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직위가 높고 돈 많은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는 늙고 결국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의 이치입니다. 100세까지 길어져 버린 수명 앞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4가지 기둥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의 죽음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암 같은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 심장이나 폐 같은 주요 장기가 고장나서 사망하는 경우, 노쇠나 치매로 인해 간병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쇠나 치매로 인해 10년 이상 누워 지내거나 오랫동안 앓다가 임종을 하는 것이 제일 흔합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암울한 기분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만하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설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재 역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보건기구가 최근에 만든 새로운 건강 개념인데요. 내재 역량은 몸 건강 그리고 마음 건강, 사회적 역량, 재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재 역량 측정을 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내가 미래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몇 %일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요양병원에 갈 위험성이 얼마인지까지도 다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재 역량은 태어나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점점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재 역량을 잘 만드는 것이 노년기 행복을 위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재 역량이라는 것은 청년기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재 역량을 잘 관리하는 분들은 아무리 숫자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젊은 사람처럼 평생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내재 역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분의 삶과 기능은 노쇠하신 어르신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 역량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 삶의 전부인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내재 역량을 받쳐주는 4가지 기둥은 첫째로 삶의 목표와 방식 같은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포괄하는 기둥입니다. 둘째로 정서나 인지, 회복과 같은 마음 건강 기둥이고, 셋째로 건강관리와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과 질병에 관련한 기둥입니다. 넷째로 신체 기능이나 활동, 운동과 같은 이동성에 대한 기둥입니다. 이 내재 역량이라는 우리 삶의 큰 지붕을 버티려 4가지 기둥이 모두 다 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둥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는 노화 시계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초에 1초씩 가고, 어떤 사람은 1초에 2초씩 가고, 어떤 사람은 1초에 0.5초씩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남들보다 이 시계가 훨씬 더 빠르게 도는 삶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속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화 시계의 속도는 크게 3가지 수도꼭지가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도꼭지는 시간이고, 두 번째 수도꼭지는 유전자입니다. 이 2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 수도꼭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수도꼭지는 틀어져 있어서 지금도 욕조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이 욕조에서 남은 빈 공간이 노년기의 내재 역량으로 남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욕조에는 아직까지 배수구가 없습니다. 대신 2가지 희망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조의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내재 역량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번째 수도꼭지인 삶의 방식을 잠그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서만큼은 굳이 노화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은 3번째 수도꼭지를 더 콸콸 틀어서 삶의 내재 역량을 빠르게 줄여버리고 있고,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몸도 쓰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상황만 되면 남들한테 시키고 싶어 하고, 머리도 쓰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편한 삶만을 추구하고 소비를 하고 즐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즐기고 소비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노화를 가속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또 50대, 60대가 넘으면 아프기 싫어서 안달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병이 안 걸릴 수 있을까 싶어서 몸에 좋다고 소문난 걸 찾아 드시고 또 유튜브도 보시고 그리고 책도 보시면서 엄청 찾아다니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운동 1-2가지 따라하고 또 몸에 좋다는 거 1-2가지 먹는다고 해서는 3번째 수도꼭지를 잠그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내재 역량의 4가지 기둥은 서로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연결의 근본에는
우리 삶의 목표와 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 제일 무섭고 강력한 것은 사람의 욕심과 즐거움, 쾌락, 소유물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가속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악순환을 만들면 한두 가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나올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의 소비자본주의 사회에는 우리의 도파민을 분비되게 하는 인위적인 자극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자극들은 모두 굉장히 중독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 동물의 뇌는 더 강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극에 대한 강도를 확 낮춰버리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조그마한 쾌락적 요소를 보여줘도 도파민이 나와서 우리는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 사람과 동물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쾌감 지수를 확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강력한 자극을 받더라도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극원들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의 총량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든 이 즐거움의 양을 늘리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즐거움의 추구가 분노와 욕심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움의 끝에는 항상 스트레스 호르몬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도파민이 올라갔다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내게 됩니다. 당이 떨어질 때도 술이 깰 때도 방탕한 소비를 한 후에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출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에게 식탐이나 소비욕, 질투심과 우울감 같은 나쁜 감정들을 만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떨어지고 매사에 화가 나 있고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노화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점점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빠지고 배에는 기름이 끼고 또 머리에는 안개가 낍니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되면 집중력이 감소되고 기억력이 저하돼서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항상 스마트폰을 계속 넘기면서 뭔가 새로운 자극원들을 찾고 이게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 식탐이 생기게 되고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금방 병에 걸립니다. 실제로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미 30대, 40대의 건강 지표가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움직이기는 점점 더 싫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된 분들한테 제발 술 좀 끊고 매일 운동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봐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고집이 세고 판단력이 흐릿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내재 역량의 4가지 기둥이 순서대로 계속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쾌락과 소유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 현대사회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우리한테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즐기고 쉬고 흥청망청하는 이런 삶을 부러워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탐욕이나 분노와 욕심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무언가를 더 갖고 싶다는 욕심이 우리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 4가지 기둥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인의학 진료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르신들은 질병도 많고 기능적인 문제도 있고 인지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각오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지키셨던 노인분들 중에 정말 효과를 보시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당장은 즐겁지만 해로운 자극원들을 삶에서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고 점점 우리 삶에서 비중을 낮추면 정말 놀랍게도
지금까지 삶에서 별로 자극을 주지 못했던 정상적인 활동들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즐거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해로운 도파민에 억눌려 있었던 건강한 활동들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만약 술을 끊으면 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술을 끊어내면 그제서야 잃었던 삶의 낙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술뿐만 아니라 담배, 쇼핑이나 배달 음식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정말 많이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고 돈도 억지로 많이 벌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덜어낸 시간에 마음 챙김을 한다든지 몰입을 한다든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다면적으로 하고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몇 달간 살게 되면 저절로 뱃살은 빠지게 되고 사람이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더 편하고 싶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구부정하게 스마트폰을 보십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당장은 조금 더 불편하지만 계단을 천천히 오르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요하게 내 호흡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염증이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 것입니다. 저절로 내재 역량은 커지게 되고 노화의 수도꼭지는 잠기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프고 노쇠한 삶을 사실 건지 오랫동안 100세까지도 팔팔하고 충만하게 삶을 사실지를 잘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리를 통해서 한번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실 제 말을 믿긴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활을 바꾸고 정말 획기적인 인생 역전을 이루신 분들을 많이 보았다고 말이죠. 그분들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가속노화 스트레스에 흠뻑 빠져 있었고 운동도 안 하고 가공식품을 자주 먹고 불규칙적인 생활에 잠도 마음대로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술, 담배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고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았으니 여러분들도 분명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늙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영상이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재 역량을 만드는 4가지 기둥과 이기려 여사님의 늙지 않는 비결 5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